헌재법을 위반한 판사들, 그걸 가만히 두고 보는 사법부 판사와 법무부.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12.3 계엄 당시 이진우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진우라는 사람이 사령관이죠.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진술 조서에. 그런데 이진우 사령관이 이 헌재의 재판의 탄핵 심판에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에서는 자백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즉 뭐냐면 이 공소장에 있는 저희의 발언 내용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거예요. 재판관 앞에서 헌재 재판소에 와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할수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정에 쓴 피고인이 증거로 채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 피의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만든 거죠. 판사라는 놈들이. 그러면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이 기소 수사 중인 자료가 송부촉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그 보호법익은 뭐냐면요. 송부촉탁하지 못하도록 한 보호법익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져요. 내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요. 이 권리를 침해한 놈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판사들이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들 중에 문영배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제가 이 사람이 정말 판사인지를 의심스러워요. 사상이 이상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죠. 정청래 의원의 질의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피신조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 보냈다 이거야.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소설을 주지 않는다.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주지 않는다. 왜 일괄성이 없느냐. 판사님들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문영배 판사의 대답입니다. 우문한 질문에 우문한 대답인 거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송부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다. 이게 뭐예요? 또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미약하다.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자고 하자는 판사의 답변이 아니죠. 이게 질문의 대답이 아닙니다. 자, 판사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보세요.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행위예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 요구, 서면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법을 위법을 해서 증거물 새로 제출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송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검사는 이거는 양심 있는 검사는 어때?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데 왜 헌재 판사들이 이거 송부촉탁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서 안 보낸 놈도 있을 것이고. 야, 에이 씨발 나는 몰라. 법이고 뭐고 몰라. 그냥 윗다가를 시키니까 보내니까 보내는 거야. 해서 보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는 건 뭐냐 하면 해당 법률의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검사들 아니면 개차만 쳐서 일하는 검사들 딱 둘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에 답변하는 문영배는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사법부 판사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서를 보내라는 거야? 말리는 거야? 이런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도저도 못하는 판단을 하도록 만든 이 사법부 헌재판사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하는 거짓말들은요, 기가 찹니다. 헌법재판소법 심판규칙 39조 2항을 보면 송부가 곤란하면 인증 등본 요구가 가능하다고 한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39조 2항은요, 법 32조에 따라서 딱 못을 박았어요. 이 32조는요, 수사 기소 중인 자료를 송부 촉탁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재판소법 39조 2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원본이 없는 경우라면, 잊어버려서 원본이 없는 경우라면 사본이라도 보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놓고 지들이 월권을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잖아요. 심판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조에 정해져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 문서 서류 송부 촉탁을 할 수 없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헌재법 32조에. 당연히 이 기록의 존재가 송부 촉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법을 안 지켜서 증거를 채택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질입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79조의 벌칙행위가 있는데 증거물을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실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더 말하면 이 요구를 하고 보낸 검사들은요, 전부 다 법률을 위법해서 헌법을 물러나게 한 검사들이므로 처벌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사 기소 중인 자료를 송부한 놈들은 전부 검사들은 탄핵시켜버려야 한다는 거죠. 징계 처리해도 안 보낸 놈들은 승진시켜야 되는 거죠. 선거벌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헌법재판소 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에 횡단보도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이 노상주차장 설치한 놈은 누굴까요? 마치 공무원이거든요. 이거 헌법재판소 판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법한 놈들이잖아. 처벌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검은색 차예요. 헌법재판소 제출 요구에 불응을 하면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법해도 둘 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 노상주차장 설치한 공무원은 처벌받지도 않고, 이 주차장에 이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한 놈은 범칙금도 안 내고 공무원 탓하면서, 이러니까 법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자, 헌법재판소 79조 벌칙행위인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야지 돼요. 헌법재판소법 몇 조? 32조를 위법하여 진행 중인 사건 송부를 촉탁한 자는, 판사들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야지 돼요. 그러면 억울하게나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는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다 사법을 물러나게 한 범죄자들인데 이 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이 없어.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탄핵됐으니까 와 좋아라 하고 문영배가 마치 아주 위대한 정직한 판사들로 다 도배가 돼, 언론에.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나는 이게 어떻게 문영배가 길거리에 나오고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법령을 위법한 판사들이 어떻게 교수가 됩니까? 나라의 국격이 망할 거고 얼마나 썩어 뭉그러졌습니까? 이래서 문영배를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